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같이 한번, 자, 함수에 대해서 이제 또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함수는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던져서 정수값을 반환하거나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자, 문자를 한번 던져볼게요. 그리고 문자열도 같이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명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예. 자, 먼저 파일을 day09ex01.c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말 그대로 이제 함수 예제. 예, 이번에는 자, 문자를 한번 던져볼게요. 문자를 던져보고 그러려면 함수 정의가 필요하죠. 함수 정의. 자, 함수 정의는 먼저 밑에다가 이렇게 함수 정의. 그 다음에 정의가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 선언을 해줘야 돼. 함수를 선언. 컴파일러가 얘를 컴파일 하기 전에 요런 함수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함수 호출이 이쪽에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함수는 자, 그냥 여기다가 프린트 캐릭터라는 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void. 자, 함수의 함수를 우리가 만들 때 이제 반항값이 없는 함수를 저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프린트 캐릭터. 그리고 이쪽에서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뭔가의 값을 던지면 요 캐릭터로 받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는 자, A로 받을게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보이드니까 얘는 어때요? 반환값이 없으니까 리턴을 안 써도 됩니다. 자, 보이드라고 해가지고 리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리턴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다만 뒤쪽에 어떤 값이 여기 부분의 값이 안 오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함수에서 리턴을 만나면 그 함수가 종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리턴이라는 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반환값이 없다라고 해갖고 안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저쪽에서 던진 애를 이쪽에서 그대로 프린트로 하나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저쪽에서 던진, 자, A의 값은 %C라고, %C를 이용하면 우리가 문자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생긴 애를 10번 라인에다가 그대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F4번 누르면 에러가 안 나야 돼요. 그죠? 만약에 얘가 없었어요. 그러면 컴파일을 하게 되면 지금 얘가 안 써서 그런가 보다. 지금 얘가 예를 들어서 함수 호출을 프린트 캐릭터 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 A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서 던지게 되면 그럼 얘가 이제 워닝이 이렇게 뜨죠. 예. 실행은 돼요. 근데 이제 워닝이 얘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반드시 20번 라인에 있는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를 10번 라인에다가 항상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컴파일을 하고 실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호출을 이쪽에서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이 A를 그대로 복사해요.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문자니까, 한 문자니까 여기에 문자는 따옴표 한 개를 써주셔야 됩니다. 따옴표 한 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따옴표 두 개는 요거는 자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문자열은 이제 두 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 뒤에 이제 보시면 자 널 문자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자 하나로 표시할 때는 따옴표 한 개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함수 호출을 하는 순간 자, 메인 함수부터 출발하면 함수 호출을 하면서 일단 제어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자, 넘어오면서 이때 A라고 하는 애를 문자를 던지게 되면 자, 요게 뭐예요? 인수인자라고 했죠. 그 인수인자라고 하고 이쪽에서 함수에서 받아주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A라는 변수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A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함수가 딱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A는 A입니다. 이렇게.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문자를 하나 던져보고 출력을 해봤어요. 자, 전체 코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A를 이쪽에서 던질 때 이번에는 하나를 더 똑같이 자, 이번에는 프린트 캐릭터 2라고 해놓고 A를 던져서 자, 가볼게요. 그러면 함수 정의에서는 똑같은 애가 하나를 더 써주시면 되는 거죠. 밑에다가 써주시고 이번에는 얘를 2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죠? 똑같이 이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자 A는 A가 되는 거예요. 자 얘도 A는 A. 그러니까 여기가 인티저라고 이렇게 써야 되니까 아 인티저가 아니라 캐릭터 이렇게 형을 맞춰줘야죠. 캐릭터. 자 그러면 얘는 출력하고 요번에는 리턴을 줄 거예요. 리턴. 그래서 캐릭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A에다가 하나를 증가해요. 하나를 증가하면 얘가 이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자 저쪽에 있는 애를 요거를 11번 라인에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지금 라인 수 33번 라인에 리턴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리턴 A. 그러면 얘가 이제 B를 던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용으로 한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A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쪽으로 날아갈 거라고요, 이제.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애는 A를 던지면 A라는 변수는 문자 A를 받을 거죠. 복사한단 말이에요, 복사. 복사. 자, 복사를 하게 되면 A가 이제 출력을 해보면 A가 나오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얘를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캐릭터 2가 있겠죠. 얘가 이제 다시 받았어요, A를. 여기서는 A를 출력했으니까 여기도 A가 출력이 되고 자, 30G 한 다음에 대문자 A 스페이스 2개 누르고 대문자 A ESC 키. 자, 밑에 있는 게 화면이 조금 작으면 ZZ 누르면 되죠. 그러면 화면 중간에 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가 리턴을 해줘요. 리턴. 왜 그러냐면 여기에 리턴이 지금 현재 문자를 리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문자가 A가 저장되어 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리턴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게 리턴 값이에요. 출력 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는 하나를 더해주니까 지금 얘가 플러스 플러스가 변수 앞에 왔으니까 일단 증가를 먼저 하고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A에다가 하나 증가하면 얘는 B가 돼요. 그럼 왜 A가 하나 증가하면 B가 되느냐? 이건 아스키 코드를 보셔야 돼. 아스키 코드. 그래서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요 아스키 코드 값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아스키 코드표를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시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위키백과 쪽 한번 잠깐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키백과 쪽 참고하시면 자, 여기에 지금 요게 B거든요. 문자비. 이제 문자니까 양쪽에 따옴표 하나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위키백과.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복사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스키 코드표를 잠깐만 보면 자, 얘가 이제 아스키가 뭐의 약자냐면 자,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의 약자예요. 미국 정보 교환 표준부호라고 해서 우리가 이 영문 알파벳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자 인코딩이고 이 안에는 출력이 불가능한 제어 문자들 그 다음에 출력할 수 있는 우리 문자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총 128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안 쓰는 것들이 또 몇 개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진수로 이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8진수, 그다음에 16진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진수를 좀 잘 보셔야 돼. 16진수. 그래서 여기는 약자 설명. 자, 그리고 쭉 가보시면 얘가 아까 A라고 하는 대문자 A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얘네들은 다 출력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문자 A가 0x41이에요, 41. 자, 이 0x41이 결국에는 저 A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자, 캐릭터는 문자가 한 바이트죠. 그러니까 얘는, A에는 실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죠? 여덟 개의 비트가 요 안에 A라는 변수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 있는 A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4, 1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4, 1. 그래서 여기에 0x 4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0x 4일. 실제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4일에서 하나를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하나 증가하면 뭐예요? 당연히 B죠. 4, 2죠. 숫자로 보셔야 돼요. 숫자. 4일에서 하나 증가하면 4, 2가 되니까 결국에는 얘가 바로 B로 바꿔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함수가 끝나게 되면 이 호출되는 요 이후에 얘가 이렇게 B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는 이제 0x41이 던져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짤 수 있어요. 어떤 변수로 바거나 아니면 그대로 바로 출력하거나.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출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변수로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캐릭터 여기다가 뭐 return value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 return value로 받으면 되겠죠. 자, ret value return value에다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출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print 캐릭터 2.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Z 해볼까요? Z? 아, Z 하면 안 되겠구나. 자, Y 해보겠습니다. Y. 자, Y가 지금 아스키 코드 형태로 쭉 보시면은 자, 5, 9죠.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 증가해서 오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있는 OA가 이렇게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날라오면 그대로 프린트F를 이용해서 자, 리턴 밸류는 퍼센트 %C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ESC 키 치고 F4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턴 밸류는 Z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Z가 출력이 되고요. 자, 리턴 값이 있으니까 변수로 받으면 돼요. 자, 리턴 값이 있으므로 변수로 받아서 출력한다. 그리고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함수에 자, 함수의 인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의 인수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서 출력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호출하고 나서 저쪽에서 돌려주는 이 B라는 애가 실행이 끝나면, 요 함수가 끝나면 B로 바뀌는 거죠. B로 바뀌면 그대로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출력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B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애는 Z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이제 그냥 A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전체 코드는 이렇게. 자, 다양하게 이제 리턴 값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던져서 그쪽에서 처리한 다음에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코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럴 때는 캐릭터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자, 리턴을 할 때 주소를 한번 던져볼 거예요. 주소. 자, 포인터의 개념을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주소 한번 던져보고 그 다음에 그 주소에서 그대로 한번 이쪽에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쪽에서 그대로 파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데이09, 자, ex02.c. 컨트롤 WWQ 빠져나가시고요. 자, 저장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자, F1, R2, 예. F하고 R만 잘 쓰셔도 돼요. 다음으로 11번 라인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해봐야 되니까 11, G 두 번. 대문자 G를 쓰셔도 되고 소문자 G를 두 번 쓰셔도 되고요. 일로 이동해서 자, 여기서 이제 자, A 눌러가지고 혹은 I 눌러가지고 입력 상태로 바꿔놓고 탭키 친 다음에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일단 함수 호출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G 한 다음에 자 이쪽에서 함수 정의가 와야 되고요. 자 8번 라인에 8G 가셔서 여기서 자 함수 선언 부분이 이쪽에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함수 정의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아니 함수 호출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저희가 캐릭터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문자를 하나로 저장하면은 아까처럼 캐릭터를 쓰지만 문자를 여러 개 저장했어요. 그러면 배열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배열은 이제 1차원 배열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배열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자, 배열은 우리가 어, 자, 여기다가 좀 써드릴게요. 배열. 자,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형을 모아서 다루는 자료 구조이고요. 말 그대로 배열을 선언하면 이 메모리 공간에 연속적으로 생성이 돼요. 자, 일반 변수를 하나씩 선언하는 것보다는 이 배열을 이용하면 관리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열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열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차원 배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열을 선언할 때 그러면 어떻게 선언해야 되냐면 대괄호를 써줘요. 대괄호. 이렇게. 그래서 일반 변수의 선언과 동일해요. 동일한데 아까 우리 캐릭터를 이용해서 쓰는 거하고 동일한데 이 일반 변수 선언하고 다르게 일반 변수의 선언에서는 대괄호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대괄호를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형식이 있어요. 자,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이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죠. 자, 일반 변수는 그냥 자료형을 쓰고 캐릭터를 쓰고 여기다가 뭐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티저도 있죠. 자료형을 쓰고 변수명을 적는 반면에 이 배열은 만약에 1차원 배열이다 그러면은 자료형을 써주고 변수명을 적고 여기다가 대괄호 안에다가 크기를 적어요. 크기는 이게 이제 몇 개의 문자가 오느냐 이렇게 그 크기를 써주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3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3개가 메모리 공간이 딱 잡히는 거예요. 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얘는 1바이트예요. 1바이트. 만약에 제가 캐릭터라고 썼으면 아셨죠? 1바이트. 자, 얘가 인티저면 4바이트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캐릭터니까 1바이트. 그러면 여기에 3개의 공간이 생긴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얘기하면 얘가 메모리에 뭐 100번지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는 그 다음 크기인 101번지. 그리고 요거는 102번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2차원, 3차원은 행의 크기, 열의 크기, 또 면의 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1차원은 지금 한번 써보고 2차원하고 3차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써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잠깐만 보면 얘가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번호를 여러 개 집어넣고 싶어요. 여러 개.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저장을 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배열을 5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뭐 1, 2, 3, 4, 5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변수가 넘버다라고 하면 이 넘버 그러면 얘가 인티저 넘버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처럼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4바이트짜리 5개가 잡혀요. 그리고 그 안에다 값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잡히게 되면 얘네들의 각각의 요 번호, 이 방의 번호가 0번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는 0번,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그리고 마지막은 4번. 인덱스가 이렇게 예, 붙여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이해되시죠? 메모리 크기를 보면 얘는 인티저니까 요거 자체가 이게 4바이트예요, 하나가. 그 4바이트 공간 5개니까 이 메모리는 결국에는 4바이트 곱하기 5개의 메모리 공간이니까 20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이렇게 변수로 잡혀 있는 이거를 넘길 때 얘가 메모리 주소로 넘깁니다. 왜요? 이 배열은 메모리 주소예요. 포인터하고 똑같거든요.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얘가 그냥 캐릭터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한 바이트짜리. 근데 한 바이트 가지고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하려면 그 개수를 적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30개다. 그러면 한 바이트짜리 30.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바이트 수가 이 자료형에 맞게 되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자료용에 맞게 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그 크기가 어떻게 해요? 지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 반드시 앞에 자료용의 크기만큼 곱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만 참고하시고 배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열을 초기화시킬 때는 자,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줘야 돼요. 자,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배열을 선언할 때 값을 저장하는 게 배열의 초기화거든요. 그래서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고
그 안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정수를 넣겠다. 혹은 내가 만약에 이 문자로 넣겠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다른데, 자, 여기 한번 잠깐만 보시면, 자, 정수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5개의 메모리 공간이 잡히니까 1, 2, 3, 4, 5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넘버 2는, 자, 여기 어때요? 지금 현재 배열의 크기 지정 안 했죠? 그러면 얘는 기본 5개로 잡히게 돼 있어요. 왜요? 여기 들어간 애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배열을 초기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면은요, 이건 초기화한 거잖아요. 초기화하지 않고 가면 에러입니다. 생략 못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값을 안 넣고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개수가 몇 개냐를 이게 만들어 줘야 돼요. 5개, 이렇게. 자, 만약에 제가 문자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2가지 형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고 30개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겠죠. 근데 이 30개니까 얘의 크기를 보면 뒤에서 사이즈업으로 얘를 개수를 그 크기를 구할 수도 있지만 캐릭터이기 때문에 1바이트잖아요. 그러면은 자 30바이트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자 제임스 홍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널 문자가 딱 들어가요. 널 문자. 널 문자는 아까 아스키 코드 형태를 보셔야 되는데 아스키 코드 형태에 보시면 가장 처음 시작하는 0x00 널 캐릭터. 예, 널 문자. 자, 문자열은 문자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문자열이거든요. 2개 이상 모여 있는 게 문자열인데 마지막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널 문자가 들어가 줘야 돼요. 널 문자가 안 들어가면 문자열로 취급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널 문자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고 역슬래시 0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널 문자 뒤에는 이상한 쓰레기 값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30바이트니까 이거 해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10바이트를 여기까지 제임스 홍이 들어갔어요. 쭉 이렇게 들어가면 마지막에 여기에 널 문자가 0이 딱 들어갑니다. 실제 이제 보면 다 0이에요. 0x00. 네. 비트 수로 얘기하면 전체 1바이트니까 8비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지금 총 30바이트니까 제가 집어넣은 건 10바이트까지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19개 그쵸? 여기까지가 20개니까 여기까지가 20이니까 20바이트니까 19개는 쓰레기 값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문자열은 널 문자가 딱 만나는 순간 여기까지가 문자열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 값은 여기 뒤쪽에 아무리 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나는 이거를 30개로 지정 안 하고 그냥 쓰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집어넣는 이 개수만큼 딱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제임스 홍 쭉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G 이렇게 주고 마지막에 널문자 0x00 0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를 시키면 이거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11개가 생성이 돼요. 자, 그리고 나는 하나씩 하나씩 나는 집어넣겠다 그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배열에 접근을 할 때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번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방 0번, 두 번째 방 1번, 2번, 3번, 4번. 이 인덱스 번호 0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었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하고 다른 거는 여기는 요 네임이 자, 얘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쭉 이렇게.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크기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체 6바이트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바이트. 실제로는 이제 얘가, 사이즈업으로 구하면 5바이트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넓은 자는 아니니까.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얘는요, 자, 이게 지금 한 바이트거든요? 한 바이트, 한 바이트? 그런데 여기 있는 애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기에 10이 들어가지만 이 실제 얘는 4바이트 크기를 가져요. 4바이트. 아셨죠? 인티저니까 20 이런 식으로 4바이트 크기를 갖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50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전체 크기를 확인해 보시면 뭐예요? 20바이트가 되는 거죠. 4, 5, 20이니까. 그죠? 20바이트가 이렇게 들어간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자, 얘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에다가 한번 넘겨볼게요. 자, 먼저 배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음. 자, 첫 번째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 여기다가 A, B, C, D, E 이렇게 얘를 다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일일이 예,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A에는 자 여기다가 잠깐만요. 아, 또 이게 얘하고 똑같이 대문자로 쓸게요. 이렇게 A, B에는 B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C에는 C 예, 세 개만 쓸까요? 세 개만 쓰겠습니다. 그럼 관리하기도 되게 불편하죠. 자, 그런데 배열을 사용한 경우에는 묶어주거든요. 그래서 배열을 사용한 경우. 그러면 제가 자료형 캐릭터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주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메시지라고 변수를 주고요. 자, 이렇게 대괄호를 딱 주고 개수를 지정 안 했어요. 그리고 ABC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그대로 사이즈업을 한번 구해볼게요. 크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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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리고 ABC, 메시지.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ABC, 그 다음에 ABC.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일로 출력이 되겠죠. 여기 있는 B가 요로 출력이 되고요. C는 요로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는 여기에 출력이 되는데 S가 오게 되면 이 지금 현재 요거를 저희가 보면 메시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A, B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C, 그 다음에 여기 자, 넓은 문자가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메시지예요. 그리고 각각의 방 번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0번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그래서 요 메시지의 이름은 자, 요 A 있죠? 예, A가 시작하는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 주소. 이게 100번지다. 그러면 여기가 101번지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102번지가 된단 말이에요. 102번지. 그러면 얘는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시작 주소, 번지 있죠? 100번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아셨죠?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자, 이때는 좀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아우 저거 쉼표가 몇 개다 이거 너무 많으니까 딱 보면은 여기에 M 저 같은 경우는 그냥 M을 딱 보고요. C, F, M 그 M이 지워져요. M까지 딱 그러고 나서 인서트니까 M을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ESC 키 누르고 W 누르면 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쉼표 붙이고
자,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에 컨트롤 P 누르고 0번. 자, 여기에 주소.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메시지의 0번째 방에 요 주소. 지금 시언어에서는 요 애가 메모리를 다룰 수 있는 주소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100번지, 아까 우리가 100번지에 얘가 처음에 배치가 되면 요 100번지가 요 메시지의 변수의 주소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B는 101번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름을 쓰면, 이름을 쓰면 뭐예요? 라고 하면 얘가 결국에는 메시지가 총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C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넓은 자는 빼고, 아니, 넓은 자까지 일단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넓은 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자, 100번지, 여기 101번지, 여기 102번지가 이렇게 있을 거죠. 자, 그러면 이 3개의 주소 중에서 가장 낮은 주소가 이 메시지의 대표 주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라는 이름을 주면 이 3개의 주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낮은 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낮은 주소. 야, 여러 개 있지만 네가 가장 첫 번째 있으니까 야, 네가 대표해. 이런 거. 그죠? 예,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오너에서는 0이면 참, 0이 아니면, 아니, 0이면 거짓, 0이 아니면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이 엄청 많거든요. 뭐, 마이너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도 있고, 2도 있고, 뭐, 100도 있고, 1000도 있고, 뭐, 엄청 많죠? 자, 그런데 얘네들 다 참이지만, 야, 네가 그냥 대표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야, 주소 여러 개 중에서, 야, 네가 먼저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대표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이 배열의 이름을 주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 주소의 가장 첫 번째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 배열의 이름은 메모리 주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 S가 오게 되면 반드시 메모리 주소를 던지면 얘가 내부적으로 프린트F 함수가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그 번지부터 아까 그 100번지를 얘기하는 거죠. 번지부터 어디요? 넓은 자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ABC고 ABC. 그러면 쭉 돌면서 넓은 자 전까지를 딱 출력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퍼센트 S가 오면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메모리 주소가 와야 돼요. 메모리 주소. 그러면 얘가 내부적으로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가 100번지면 여기가 101번지예요. 그쵸? 그럼 101번지 주소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BC가 출력이 되는 거겠죠. BC.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메시지라고 안 쓰고, 자, 이때는 대문자 Y,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P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위로 올려서 인서트 상태에서 주석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메시지의 1번이 아니라 자, 두 번째부터 내가 가겠다.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BC가 출력이 된다. BC가. 왜 그러냐면 시작 주소가 1번이니까. 아셨죠? 2번 그러면 뭐예요? 2번 그러면 C만 출력이 돼요. 음. 그래, 이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 문자인데 어떻게 제가 S가 들어갔어요? 이 안에서 알아서 자기가 그걸 돌아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함수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프린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캐릭터. 자, 이렇게 쓰고 메시지 이렇게 던져볼까요? 메시지. 자, 그리고 이쪽 함수에서 자, 얘는 void 이렇게 쓰고 리턴 값은 없이 만들어 볼게요. 자, 프린트 캐릭터. 자, PR까지 딱 쓰시고 컨트롤 P 누르시면 잠깐만요. 자, PR 컨트롤 P 그러면 얘가 딱 나와요. 이 위로 자기 위로 딱 본다고요. 이렇게 봤는데 없어.
없으면 그 다음 걸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프린트가 찍히는 거예요. 응. 한번 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 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PR 컨트롤 P. 그럼 프린트 F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PR로 시작하는 애를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캐릭터 쓰고 저쪽에서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이때는 자, 뭘로 받아야 되느냐면 그냥 포인터로 받으면 돼요. 이때 주소를 받을 때는 그냥 별 한 다음에요. P 하겠습니다. P.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소를 100번지를 던져주면 얘가 그대로 받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별은 주소를 받는 거예요. 자, 100번지 던져줄게요. 이렇게. 여기에 메시지가 이렇게 있고 ABC가 이렇게 지금 들어있죠. ABC. 그리고 여기가 100번지다. 그러면은 메모리에 이 100번지가 요 배열의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던지면 그대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받는다고요. 메모리 주소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메모리 주소. 근데 어떤 자료형이에요? 캐릭터 자료형. 그죠? 얘가 지금 캐릭터형이잖아요. 이거 맞춰줘야 돼요. 얘하고 자료형의 얘하고 맞춰줘야 돼요. 아셨죠? 그럼 얘가 100번지를 딱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100번지가 아까 제가 그랬죠. 자, 프린트 F에서 퍼센트 S를 찍으면 여기 반드시 뭐가 와야죠? 어드레스가 와야 돼. 어드레스. 어드레스. 그러면 지금 100번지를 P가 가지고 있죠. 그럼 그냥 P 찍으면 돼요. 이렇게. 왜요? P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0번지 들어가 있죠. 100번지. 그러면 얘가 100번지부터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넓은 자 전까지 이렇게 출력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프린트 F. 자, 퍼센트 %S 그다음에 P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ABC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예. 자, 요거는 위에다가 함수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선언을 해줘야죠. 자, 10번 라인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하나 복사해 주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그대로 한번 짜보시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분석을 해볼 거예요. 직접 GDB로. 그래서 한번 메모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짜보시고 직접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자, 이거를요. 조금 프린트 F로 퍼센트 S를 주지 말고요. 자, 어떻게 줄 거냐면 이렇게 한번 줘보면 어떨까요? 이쪽에서 C로 그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C로. 네. 처음에 그냥 P로 좀 바꿔볼까요? 주석 처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P. 이거는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출력하는 거거든요. 자, 이쪽 위쪽에다가 코드를 하나 짜볼게요. 자, 프린트 F의 퍼센트 P는 뭐냐면 메모리 주소를 출력하는 서식 문자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다가 메시지라고 하는 애를 한번 주소를 한번 출력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0번에 있는 A의 주소를 또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호출하고 여기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얘가 주소가 지금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64비트이기 때문에 요 앞에 0이 더 있어요. 근데 지금 같다라는 거는 얘 주소나 그 다음에 P가 가지고 있는 주소나 다 똑같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저쪽에 있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메시지가, 자, 여기 주소는 계속 할 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ABC가, 지금 여기에 AB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100번지를 넘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P가 100번지를 받았죠. 그죠? 자, P가 100번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100번지에서 제가, 어, 그냥 이 주소를 찍은 P에 들어있는 애를 찍으면 여기에 출력하는 애는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제가 여기 100번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인다이렉션 연산자라고 해서 앞에다가 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P의 별.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P가 가지고 있는 요 주소를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 A를 찍으려면 별 P를 찍어야 돼요. 네, 별 P. 자, 이 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우리가 산술연산자에서 했던 3 곱하기 5 곱하기 연산자로도 쓴단 말이에요. 산술연산자. 그리고 또 포인터 아까 우리가 별 P 이렇게 선언할 때 그죠?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찍을 때 쓰는 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산술연산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요거는 말 그대로 이 P라는 변수가 주소를 가질 거예요라고 하는 그러한 그냥 문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P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있는 값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저 ABC를 찍을 때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C로 세 개를 주고 별 P. 그죠? 예. 그러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요 P에 대해서 한 개 플러스를 하고 예. 거기에 별 이렇게 하는데 이 연산이 이렇게 가로로 좀 묶으셔야 돼요. 자, P2.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를 땅 찍으면 ABC가 출력이 돼.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쓰잖아요? 응. 그러면, 그래도 지금 잠시만요. 별 P. 이거는 지금 제가 값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제 X, Z, Y로 이렇게 줄 때 지금 여기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왜 이걸 AZY로 썼냐면 ABC 하니까 지금 얘가 똑같아가지고 자 AZY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100번지를 받았잖아요. 그쵸? 100번지. 이 100번지가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별피는 100번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한 라인에 연산자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애가 연산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별피는 뭐예요? 별피. 별피는 이 따라가서 이렇게 보면 A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하면 B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별피. 그러면 A에다가 플러스 2 하면 C가 되는 거죠. 아스키 코드에서 그 A가 가지고 있는 그 값에다가 더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ABC가 출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에 B하고 C하고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정확히 나오는 거는 사실은 요 값이 또 BC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꿔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ABC가 나온다고요. 그쵸? 쭉 내려가면 A에다가 1을 더하면 네, 그렇죠. 그냥 십진수로 보면 65에다가 1을 더했어요. 그럼 66이 되는 거예요. 그럼 66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B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별 P. 그러면 얘는 65잖아요. 65에다가 2를 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67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C가 출력이 된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를 쳐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P가 가지고 있는 주소. 그러면 얘가 아까 P가 100번지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말 그대로 P는 100이 되는 거거든요. 번지수.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번지수 100이면 100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 안에 있는 애가 먼저 실행이 되니까 101번지란 말이에요. 그죠? 101번지에다가 거기 들어있는 값이니까 결국엔 누가 출력이 돼요? 네, Z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여기다가 Z, Y가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에 넓은 자가 딱 있으면 여기가 100번지니까 결국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얘가 먼저 실행이 되니까 얘가 P가 가지고 있는 값에 100에다가 1을 더했어요. 그러면 100일이 됐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이 자료형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인티저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인티저의 크기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캐릭터니까 1바이트니까 101번지라고요. 그죠? 101번지가 먼저 연산이 되고 101번지에 들어가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1번, 2번. 이해되시죠? 요렇게 간단히만 갈게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은 뭐예요? Z죠? 예, 그래서 그 Z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Y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ZY가 출력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 찍어 보시고요. 그래서 코드를 그 밑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코드 밑에다가 제가 또 써드릴게요.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변경된 거.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프린트 캐릭터라는 걸 제가 이게 몇 개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 헬로, 자, C 프로그래밍.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컴파일하면 AYZ만 출력이 되네요. 이유가 있죠. 왜요? 세 개만 출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출력을 할 때 제가 원하는 거는 다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려야 된다고요. while문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while문으로 한번 돌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요렇게 쓰지 말고 자, 여기서 문자열의 끝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문자열의 끝에는 널문자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널문자. 널문자가 들어가 있다. 자, 이 널문자를 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우리가 널문자 이렇게 써도 돼요. 이따가 GDB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널문자가 아닐 때까지 돌리면 돼요. 자, 아닐 때까지 반복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널문자가 아닐 때까지는 코드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while문 어떻게 썼어요? while문. 초기값, 조건식, 그 다음에 실행문, 그 다음에 증감식 순으로 저희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기값은 이미 위에 변수에다가 넣네요, 얘가. 100번지를. 그러면 얘는 일단 끝났어요. 그럼 조건식. 조건식이 언제까지? while. 네. 저 P에 들어있는 값이 널이 아닐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P에 들어있는 값이 널과 같지 않을 때까지. 그죠? 들어와서. 아,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한번 해보세요. 널과 같지 않을 때까지 들어와서 프린트 F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엔터키를 여기선 치면 안 돼요. 그냥 쭉 출력. 그러면 P가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문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조건식.
자, 요게 초기값. 그 다음에 저쪽 47번 라인이 실행문이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요 와일문 안쪽에 있는 건 다 실행문이에요. 예. 근데 이제 특별히 조금만 저렇게 이제 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증가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 P가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주소가 있으면 여기 있는 주소를 얘가 갖고 있으니까 얘는 그 다음 주소를 가리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P를 하나 증가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그냥 숫자로 생각해 보세요. 숫자. 여기 지금 P가 몇이 들어가 있어요? 100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건 P를 플러스. 그러면 이 플러스라는 건 P가 캐릭터니까 1바이트 증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100일이 되는 거예요. 100일. 그러면 다음을 돌면 그대로 그 다음의 값이 널이 아니면 다시 들어와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자가 출력이 되죠. 언제까지요? 널 문자까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출력이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C 프로그래밍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까지 다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자가 와도 다 출력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희가 여기서 간단히 해볼게요. ABC를 한번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게 디버깅으로 분석해야 되거든요. 디버깅으로 분석하면 금방 얘가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저희가 출력 한번 해볼게요. 이게 메모리는 GDB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거 한번 일단 실행시켜 보시고요. 실행한 다음에 F7번 눌러주세요. 자, F7번 누르고 여기 있는 코드를 보면서 갈게요. 자,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애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애. 자, 이쪽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매번 잡을 때는 리스트로 잡았죠. 아니, 그 메인으로 잡았죠. 이번에는 자, 컨트롤 L 눌러서 확인한 다음에 리스트 엔터. 자, 이렇게 그러면 음, 아니면 리스트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자, 1부터 30까지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잡을게요. 자, 브레이크 22 엔터. 그러면 라인 22번으로 잡힙니다. 그죠? 브레이크 포인트. 자, 인포 브레이크 포인트. 그러면 얘가 메모리 주소 여기 지금 잡혔다고 나오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디서셈블 메인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거기가 그 주소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건 저쪽에서 이 배열의 이 주소를 넘길 때 받아주는 애가 포인터잖아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잡아주시고 자, 런 실행할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22번 라인에 딱 잡혔어요. 그리고 자, 넥스트를 이용해서 자, 한번 딱 진행을 하면 이제 메시지 안에 ABC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때 프린트로 메시지를 확인해 보시면 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요. 자, 그러면 프린트 한 다음에 자, 메시지의 0번째
주소. 가장 첫 번째 주소는 뭐예요? 라고 이렇게 딱 치면 돼요. 그 이거를 이렇게 쳐도 돼요. 예. 그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이제 요 주소가 메모리 주소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100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복잡하게 돼 있죠. 그리고 얘가 지금 64비트로 컴파일 됐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지금 0x니까 16진수란 말이에요. 16진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15까지잖아요. 그쵸? 0부터 15까지니까 이 15까지를 표현하면 이 진수로 4비트가 돼요. 그쵸? 그래서 2의 0승 자리,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니까 얘가 1, 2, 4, 8이에요. 그 다음이 16이거든요. 그쵸? 여기가 1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8,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1, 2, 4, 8. 예.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15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이 16이니까 다 더하면 15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6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4비트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바이트, 8비트를 표시하려면 16진수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개. 그 다음에 여기에 5개, 그 다음에 6개, 그리고 지금 7개, 8개가 더 있겠죠. 64비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이제 뒤쪽에서 분석을 할 때 얘네들 포인터 들어가고 메모리 들어갈 때는 이 큰 수보다는 일단 32비트로 먼저 분석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때는 컴파일을 할 때 32비트로 바꿔서 컴파일 할 거예요. 그때 쓰는 옵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M 32.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64비트니까 이게 100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100번지를 X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X 슬래시, 자, 헬프 X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X 다음에 여기에 포맷을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어드레스를 붙여요. 그러면 이 포맷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숫자가 여기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다음에 X, 헥스로 저희가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워드를 쓰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W. 자, 그리고 여기는 바이트. 자, 8비트, 16비트, 32비트, 자이언트 8바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쓰는데 여기에 X 슬래시. 자, 8개를 보는데 16진수 형태로 자, 워드 크기만큼 32비트 형태로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4바이트죠. 그리고 얘 주소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주소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필요 없이 뭘로 써요? 자, 이렇게 메시지. 그러면 메시지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C 언어에서 메모리 주소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GDB를 쓰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 이런 포인터를 할 때 자동 습득이 돼요. 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여기에 and 0 이렇게 주면 자동 습득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 주소가 지금 여기가 리트렌디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부터 가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요 숫자로 한번 그냥 볼까요? 요 숫자. 자, 요 숫자. 자, 요 숫자를 이렇게 해서 B 한번 해볼게요. B. 자, XB 16진수 형태로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바이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4일이 여기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A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42. 이게 지금 B예요, B. 제가 ABC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16진수 B니까 43.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0x00. 저게 널 문자예요. 메모리에 널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A, B, C, 널,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응. A, B, C, 널 문자. 그러면 우리는 널 문자 전까지가 메시지에 들어있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주소를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여기다가 메시지. 예. 자,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잠깐만요. 여기다가 0 이렇게 주고 1 이렇게 주고 2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하나씩 하나씩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메시지 플러스 1. 잠시만요. 아, 요거는 예, 다시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건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넥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넥스트. 그러면 여기서는 퍼센트 %S니까 ABC, AAA가 출력이 됐어요. 그쵸? 지금 여기 부분이 출력이 된 거죠. 여기. 그리고 넥스트 하게 되면 요게 출력이 된 거고요. 메시지 시작 부분부터 여기는 2번이니까 결국에는 0, 1, 2 얘가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C가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넥스트 하게 되면 주소가 출력이 됐어요. 자, 그 주소가 아까 우리가 했던 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응? 메시지. 그래서 요 주소란 말이에요. 요 주소. 응. 그 여기 똑같이 지금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저희는 요 함수로 넘길 때, 자, 얘가 메시지가 주소라고 그랬죠? 그럼 주소를 넘길 때 얘가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쓰는 명령어가 s라고 했죠. 그래서 s를 쳐야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s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매개 변수 p가 저 주소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그 주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거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이 주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p가. 그죠? 자, 이 p를 한번 잠깐만 볼까요? x 슬래시. 자, exw. 그 다음에 여기다가 p의 지금 주소를 땅 쳐보시면, 음, 자, 보시면 이 주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메모리에. 자, 지금 리틀 엔디안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 B9,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FFFF, 그 다음에 FFFF, 아니 FF7F, 나머지는 다 0이에요. 0000. 0000은 여기 표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요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주소를 따라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100번지에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ABC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 지금 얘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100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0번지를 이렇게 넘겼으니까 P가 100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주소가 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얘가 아 거기에 지금 ABC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넓은 차 전까지. 이해되시죠? 이 매개 변수 P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 코드, 되게 이게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지금 요 메모리 구조를 보고 가면 금방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디스플레이 P 엔터. 자, 디스플레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T 확인해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호출이 돼서 프린트 캐릭터 함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P가 지역 변수로 저쪽에 있는 저 메인 함수 쪽에 있는 메시지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ABC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넥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 x 슬래시 자 여기다가 8xw p 엔터. 그러면 P가 가지고 있는 요 주소의 값이 이렇게 8개가 보여져요. 저희는 중요한 건 뭐 8개까지 볼 필요 없이 첫 번째 거만 보면 되죠. 그냥 넉넉하게 찍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P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 그대로 따라가서 봤더니 그 값이 뭐가 있어요? 4, 1. 그죠? 널과 같아요? 이 널은 0x00이거든요. 그 0x00. 그러면 널과 같지 않잖아요. 0x00과 41 다르죠. 그러니까 거짓이죠. 아니 거짓이 아니라 예, 참이죠. 널과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내려옵니다. 그래서 넥스트 하면 실행문 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얘가 야 P가 가지고 있는 그 100번지 따라가서 값 찍어 이런 거예요. 그 여기가 이제 C니까 그대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요? 예.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요. 얘가 출력이 지금 안 됐네. 예. 자, 자, 넥스트. 이게 지금 아마 엔터키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P를 증가합니다. P를 증가하니까 B9에서 하나가 증가했으니까 BA가 되겠죠. 그럼 BA는 누구예요? 여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BC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애,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이 지금 널과 같지 않잖아요. 그쵸? 3이죠? 그러면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넥스트. 그 다음에 프린트. 지금 출력이 안 되는 거는 버퍼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빠져나가면서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P를 하나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C. 자, C가 되어 있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값이 00이 아니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또 내려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했어요. 그러니까 C가 출력이 됐겠죠. 그리고 다시 하나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봤더니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문자로 보여주니까. 근데 제가 x 슬래시 xw 하게 되면 얘는 자 xb로 볼게요. 그러면 0x00이 들어가 있죠. 자 0x00이 얘가 같죠. 그랬는데 같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거짓이잖아요.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데. 그죠? 그래서 넥스트 하게 되면 요 끝으로 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 함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넥스트 함으로써 완전히 끝나게 되겠죠? 그럼 다시 메인 함수로 가겠죠? 그러면서 얘가 자, 넥스트, 컨티뉴. 그러면서 이제 ABC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때는 제일 좋은 건 엔터를 쳐가지고 주거나 아니면 플러시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완전히 방출시키는 거예요. 버퍼링 자체를 우리가 버퍼링은 엔터가 들어와 줘야 그래야 얘가 화면 출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분석 차원으로 간다 그러면 자, Q에서 빠져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분석 차원으로 간다 그러면 자, 요게 버퍼링 때문에 지금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버퍼링 때문에 지금 출력된다. 자, 그러므로 요거를 조금 우리가 저기 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엔터키를 하나 딱 이렇게 주거나 예. 아니면 F 플러시 std 아웃 이렇게 출력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주면 돼요. 예.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라고
제가 놔둔 거고요. 이렇게 일단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역 n.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출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쪽에 있는 A의 주소를 함수에다가 넘기면 그러면 그게 포인터 변수로 받아가지고 출력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최종적으로 마지막 요거.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로 해갖고 제가 빠르게 좀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 메인 런. 자, 넥스트 넥스트 엔터 엔터. 엔터는 넥스트예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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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다음에 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P. 자, X 슬래시 X 자, 8 XWP. 자, 그래서 A, B, C 널까지가 딱 이렇게 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 봤고요. 넥스트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해 주기 때문에 A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소 자 하나 증가했고요. 증가했으니까 BC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증가하니까 A에서 B로 바뀌었죠. A에서 이 B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소가. 그러면 이때 다시 자 참이니까 같지 않으니까 들어와서 찍어주고 그쵸? 하나 증가했어요. 봤더니 이렇게 됐네요. 널 문자가. 그래서 여기서 x 슬래시 xb 확인해 보시면 0x00이네요. 0x00 얘가 같죠? 근데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거짓이죠? 자,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저 프린트 캐릭터 함수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가 BT 확인해 보시면 저 함수가 끝나고 메인 함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리턴.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Q 눌러서 빠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만 여러분들이 저 보기가 조금 좀 어려워서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몇 번 해보시면 금방 할 거예요. 그래서 요 GDB로 좀 메모리를 좀 반복하시다 보면 요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얘가 이제 포인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접근이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 연습을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요거 각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썼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X가 메모리 주소를 보는 명령어예요. GDB에서. 그런 다음에 얼마만큼의 크기를 어떤 형태로 볼 것이냐를 뒤에 써주는데요. 이게 8이라고 하는 것은 8개를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8개. 8개. 그럼 뭘 8개를 보느냐? X 16진수 형태로 16진수 형태로 8개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크기를 볼 거냐라는 거죠. 워드가 W 32비트예요. 그래서 요게 요 32비트니까 4바이트죠. 그래서 이 4바이트를 8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왜 그러면 저렇게 8개를 봤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넉넉하게 본 거예요. 얘네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저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메시지 변수거든요. 메시지 변수는 지금 자 3바이트란 말이에요. 뒤에 널 문자까지 합쳐갖고 4바이트죠. 그죠? 그러면 실제 널 문자는 얘가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본 거예요. 넉넉하게. 얘네들은 다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XW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 얘네들은 다 필요 없는 애들이. 요거만 딱 보여요. 근데 좀 넉넉하게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얘가 주소가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네 개씩. 그죠? 한 바이트니까 한 바이트 16진수가 두 개가 모여 지금 자, 16진수 두 개가 모여 있어갖고 한 바이트니까 이렇게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끝나서 제가 디버깅이 끝나서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요. 자, 여기 있죠. 자, 요 주소. 요 주소가 자, 요 주소 있죠? 요 주소가 여기에요. 여기. 아, 이거는 다 표현을 못 하겠구나. 예. 그냥 요거만 앞쪽만 표현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뒤쪽에 지금 이게 가려져 가지고 요렇게. 예? 그러면 여기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주소. 여기 주소는 9A가 되는 거예요. 9A. 그죠? 그리고 여기 주소는요. 여기 주소는 9B. 그 다음에 이쪽 주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 주소는 9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 이쪽에 있는 요 주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내리면 여기 주소 있죠. 자, 얘 주소도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요거는 나중에 이제 GDB 할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주소가 9 여기가 EBC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EBD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D니까 여기가 E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여기가 F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쓸게요. 저쪽 거. 그다음에 자, 여기. 자, 여기는 F니까 그다음에 하나가 올라가겠죠. C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런 식으로 메모리가 되어 있으니까 볼 때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함수를 저희가 해봤는데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아, 저렇게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배열 몇 가지 한 예제 두 개 정도만 더 해보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파일 하나 열어줄게요. 데이09 EX03.c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배열 그냥 간단한 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넘버에다가 자 공간을 5개를 만들었어요. 공간 5개. 그러면 이 공간 5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 공간의 주소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겠죠? 넘버의 0번 인덱스. 자, 거기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자, 1번 인덱스에다가 20을 넣었어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좀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ESC 키 누르고요. 자, YY 누르시고요. 3P 그러면 3개를 페이스트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F1번, 그 다음에 1번으로 간 다음에 R2, 2번 인덱스. 내려와서 점, 아니, 점이 아니구나. R3, 예, 반복이 아니니까 R4.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여기다가 F2번, 3, R4, R5.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값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메모리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GDB에서 볼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0. 그죠? 0, 1, 2, 3, 4.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는 프린트 F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배열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포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와일문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린트 F를 이용해서 그냥 하나씩 찍어 볼게요. %t. 그 다음에 넘버에 0번, 0번 인덱스에 있는 애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자, Shift Y P F0 R1 Shift Y P F1 R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F2 R3 자, F3 R4 이렇게 해놓고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ESC 키까지만 누르고 저희가 저장은 자동 저장되게끔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F4번 딱 누르면 얘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에 있는 걸 찍어주니까 10, 20, 30, 40, 50이 찍힌다고요. 자, 그래서 단독으로 우리가 찍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열을 저렇게 이제 같이 묶어 놓으면 뭘 또 쓸 수 있냐면 포문으로 쓸 수 있고 와일문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포문. 자, 여기다가 인티저 i는 0. 자,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있는 요걸로 돌리면 돼요. 여기. 이게 i의 처음에 0이면 얘가 i가 얼마만큼요? 자, 여기다가 5보다 작을 동안. 그죠? 그런 식으로 돌리면 i가 이렇게 되는 거죠. i가 자 4와 작거나 같을 동안 도는 거니까 i가 0일 때는 넘버에 0을 찍어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t 넘버에 i가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애를 이렇게 두 줄로 줄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i가 1이었을 때 넘버의 i는 얘가 되는 거고요. i가 1이었을 때 얘가 되는 거고 i가 2였을 때 요게 되는 거고요. i가 3이었을 때 얘가 되는 거고 i가 4였을 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를 계속 증가해 가면서 찍어주는 거예요. 음.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잠깐만요. 자, 요거는 지금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잠깐만요. 넘버. 지금 요게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얘가 이제 그 컴파일을 할 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인식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옵션을 원래는 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프린트 F 어디가 지금 에러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세미콜론을 지금 붙여서 그렇구나.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제가 붙여서 그래요. 세미콜론 붙이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돌면서. 음.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얘가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고정값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숫자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 6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인식이 안 되죠.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60이 들어갔는데 인식이 안 된다고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고정으로 주면 안 되고 사이즈업으로 우리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사이즈업으로 저희가 한번 얘를 구해 볼게요. 자, 프린트 F로 자, 퍼센트 %D 그다음에 자, 사이즈업을 이용해서 이 사이즈를 구하면 이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넘버 이렇게 해서 개수를 딱 구하면 얘가 5가 리턴이 된단 말이에요. 자, 5. 인티저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얘가 LD로 롱으로 요거를 요렇게 해주시고 5개니까 5 곱하기 4.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 그죠? 20.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뭐 캐릭터를 이용해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그러면 20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0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돼요? 응? 그래서 여기다가 자, 20 나누기 4. 그러면 얘가 5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사이즈 오브 넘버 나누기 4. 예. 그러면 5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6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6? 지금 11번 라인에 자, 얘가 6개예요 라고 해놓고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한번 넣어 볼게요. 자, 60을 한번 넣어 볼게요. 60. 그러면 60 출력이 되죠. 자, 7을 넣었어요. 그러면 70이 출력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개수가 뭐가 됐던 얘는 그걸 구해서 인티저니까 4바이트니까 나누기 4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수가 딱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는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놓고 자, 여기 부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야, 요거 좀 헷갈리네 라고 하면 그냥 인티저 랭스라는 변수에다가 이걸 줄 수가 있죠. 사이즈 오브 넘버 나누기 4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랭스를 그대로 대체시키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알아서 똑같이 잠시만요. 제가 프린트로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랭스가 퍼센트 %D. 자, 랭스를 한번 찍어보고 보시면 랭스가 3276. 자, 저게 지금 값이 저기가 들어가서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저쪽 위쪽에서 여기가 지금 제가 아까 변경을 하다가 5를 적어야 되는데 6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3 값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음, 음. 자,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런 식으로 고치면서 하시는 거죠, 뭐. 그러면 전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저쪽 위쪽에다가 좀 갖다 놓을게요. 자, 인티저 랭스. 자, 이렇게 해놓고 최종적으로 요 코드를 그대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그래서 전체 개수를 그대로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돌려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